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 공격력의 핵심인 모스크바함의 침몰 소식 이후 푸틴이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해외 정보국인 SVR과 러시아의 총정보국 JRU에 연락망이 닿아 있는 익명의 통신 채널들에 따르면 모스크바함의 침몰 소식을 보고받은 푸틴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화장실에 있는 의자 몇 개를 부셔버릴 정도로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그날 밤 푸틴은 끔찍한 밤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락타르 무인 드론으로 모스크바함을 교란한 후 네튠 대함 미사일을 이용하여 모스크바함을 직격시켜 결국 모스크바함을 침몰시켰습니다. 1982년 취역한 슬라바급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은 구소련 시절 소련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 만든 비장의 무기로 40년이나 된 무기지만 여전히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는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전투 순양함입니다. 전투함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1만 톤이 넘는 거대한 함선에는 핵탄두도 2발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첩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돈 1조 원이나 하는 모스크바함의 손실은 러시아로서는 뼈아픈 큰 손실이며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대전 이래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 성과를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더 이상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껏 한 번도 동원한 적이 없던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키이우 인근의 군수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눈이 먼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며 상황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Fact King.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며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전 세계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린 두려워 말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제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생각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고전을 하고 있는 와중 크렘린궁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트위터를 통하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도시를 공격하여 도발을 계속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전쟁 중인데 무슨 선전포고인가 싶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황은 전쟁이 아닌 특별군 사작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협박은 전면전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우크라이나에 총력전을 펼칠 수도 있는 분석을 내민 것입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압박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산 무기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한국산 휴대용 신궁 대공 미사일과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수천 발을 지원받았지만 성능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헬기를 격추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은 스팅어를 이용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스팅어는 휴대성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탄두 중량이 작고 근접 신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팅어는 분명히 우수하지만 백발백중의 무기가 아니며 사거리가 짧고 조준 장치의 한계가 분명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가 분명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좀 더 나은 무기를 찾다가 한국에 신궁 미사일을 요청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개발한 신궁 대공 미사일은 스팅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거의 해소된 무기입니다. 한국군은 영국의 제블린 대공 미사일, 미국의 레드아이와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다양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장점으로 모아 만든 것이 바로 신궁 대공 미사일입니다. 미스트랄의 외형과 이글라의 유도 방식을 차용한 신궁은 미스트랄보다 6kg이나 가벼우면서도 명중률은 무려 95%나 되는 경이적인 명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에선 방해 대응 능력과 목표물 반경 1.5m 이내에서 폭발하는 근접 신관까지 가지고 있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한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여 대활약을 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로 제블린보다 가벼우면서도 위력과 명중률은 올라간 강력한 무기로 사우디군이 구매하여 후티반군과의 실전에서 큰 활약을 하여 큰 주목을 받아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서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궁과 현궁을 콕 집어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한국군에 K-14 저격 소총 등 많은 종류의 한국산 무기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상 거부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자 우크라이나는 대사를 통해 신궁의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신궁을 만든 제조사인 LIG넥스1에 직접 방문하여 미사일에 대한 구매 의사를 타진하려고 했지만 극비리에 방문하려던 대사의 스케줄이 외부에 유출되어 결국 방문은 무산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분명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고 세계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10대 교육국에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너무 악화시키는 것도 국익의 관점에서 좋지 않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비살상 물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한 제3국을 통해 한국 무기를 들여오는 방식 등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구매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끔씩 한국의 무기가 외국의 전쟁터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연히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이 된다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한국이 수출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 러시아도 무기 부족으로 북한의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는 서방의 기사가 나오자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무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서방의 전문가들은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가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적인 입지가 난처해지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한다고 전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지지 세력을 잃은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 등의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국가들과 연대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러시아가 초조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푸틴 대통령과 지도부가 절박해지면 절박해질수록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져 세계 대전의 위기마저 올라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함을 겪지만 큰 성공에 마냥 기뻐하기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미국과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한국도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닌 상황이며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을 하며 지켜봐야 하는 불안정한 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